국방부는 지난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 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발사대 관련해서 국정기획을 보고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 문제는 대통령의 말씀이 계셔서 현재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다른 말씀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관점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이런 뉘앙스의 차이라든지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나. 내기 추가 반입 배치 뭐 이런 부분을 상담하는 지시하셨나요? 그건 제가 지시한 일이 없죠. 그건 지시할 일도 아니고요. 그런 보고서는 실무선에서 만드는 겁니다. 자, 이재명 차장. 예. 이 정말 복잡합니다. 헷갈립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보고와 관련해서는 보고서의 일부, 초안과 최종 보고서의 차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문구를 삭제를 했느냐. 그 부분과 또 국방부에서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을 했느냐. 자, 이 두 가지. 누구 말이 어떻게 지금 다른 겁니까? 청와대와. 그 청와대에서 제일 중요하게 좀 보는 거는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이거 네. 다시 얘기해서 국방부가 일부러 보고하지 않은 거다. 특히나 사드 문제가 굉장히 민감했고 또 대선 과정에서도 문재인 후보, 당시 후보한테 굉장히 불리한 일이었고 다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현안 중에 하나였고 빨리 해결해야 할 사안이었는데 그런 중대한 문제를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보고하지 않은 거다라는 게 청와대의 지금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내세운 게 25일 날 국정기획자문위에다가 보고할 때 보고서에 원래는 실무자가 6기가 보관돼 있다 이런 네. 이제 문구를 써왔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지워버리고 그냥 한반도에 한국에 전개됐다 네. 이렇게 뭉뚱그려 보고를 만들었다. 네. 따라서 이건 국방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속인 거다. 이게 네. 지금 청와대 시각인 거고요. 네. 근데 지금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실무자가 그걸 뭐하러 우리가 의도적으로 숨기겠느냐. 그냥 실무자가 표현하는 표현을 바꾼 것뿐이다. 라는 입장인 거고 또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보고를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저쪽에서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 뉘앙스의 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관점의 차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그런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거다. 이게 지금 국방부의 입장인 겁니다. 자, 그런데 윤영찬 수석이 이 긴급 브리핑까지 열었어요. 그 부분인데요. 사실 국방부를 질책할 일이었다면 조용히 질책을 하고 지시를 하고 했으면 될 텐데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언론에 긴급 브리핑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 그게 가장 당혹스럽고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안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보고 누락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요. 네. 하나는 청와대 대응을 봐야 됩니다. 청와대가 어제 대통령이 매우 충격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사실 네. 어느 나라도 원수의, 그러니까 가장 그 국가의 원수의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네. 그 자체는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근데 매우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하면서까지 그리고 오늘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까지 써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한편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은 도대체 청와대가 왜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 물론 이제 국방부가 보고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했다면 굉장히 큰 문제죠. 따라서 그 문제는 이제 지적할 수 있는 건데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국방부 장관을 불러놓고 혼내면 되는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알게, 전 국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알게 이 문제를 확산시킨 것은 분명 어떤 청와대 나름대로 계산이 있다. 네. 그것이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결국은 사드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이슈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드 문제를 일단 공론화시키다. 그렇죠. 시킨다. 이런 부분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여기저기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김종문 교수님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국방부에서 네.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실무선에서 보고서 작성하다가 네. 누락된 것 같다. 저는 그 이해가 되는 것이 네. 밑에 이제 과장선에서 네. 대령급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군들이 그 보고서를 이렇게 고치는 과정에서 네. 현재 미군의 그 사기가 현재 다른데 이제 배치돼 있는 사드가 4기가 아니라 사드 발사대죠. 네, 사드 발사대. 예. 포대가 아니고 발사대 사기가 이제 다른데 이제 현재 보관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자체가 이제 작전 보안상이다, 2급 비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세히 보고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냥 고친 것을 네. 고치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거기 보고서에 없다 하더라도 이 장관이나 또는 이제 국방부 정책실장이 보고를 할 때 분명히 찍어서 얘기했었어야 될 겁니다. 네. 보고서는 안 해도 이 비밀이기 때문에 네. 말로 설명했었는데 말로 설명 안 하는 게 실책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죠. 네.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왜 얘기 안 했나 이제 나한테.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총 6기가 그렇죠. 발사대 6기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2기가 현재 성주에 배치된 거 얘기하고 4기에 대해서는 왜 설명 안 했냐라고 네. 화내려만 합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조사 지시를 한 것 같고 네. 이걸 정책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복잡한데 대통령도 화내려만 하고 또 국방부에서도 나름대로 그냥 장관이나 이 차관이나 이 높은 사람들은 실무선에서 그냥 보고서 검토하다가 그냥 지운 걸 갖다가 네. 왜 날 보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그림으로 해봤습니다. 5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던 건 25일이고요. 26일에 국방부 정책실장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다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드에 대해서요. 자, 그런데 보고를 받고 나서도 정 안보실장이 뭔가 석연치 않다라면서 깨림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 다시 국방부 정책실장을 불러서 꼬치꼬치 캐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중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됐다. 그리고 그게 언제 누가 명령해서 된 거냐라는 사실을 최초에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다시 묻게 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민국 국방장관에게 묻게 되죠. 이거 4기가 추가가 됐다면서요? 라고 묻는 데 대해서 답변이 돌아온 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는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드 4기냐 아니면 사드 발사대 4기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죠? 이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약간의 이게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가를 해야 되는데 원래 사드가 반입된 거는 4월 말입니다. 그때 이미 보도가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보고가 나가고 여러 신문도 나가고 했는데 당시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는 여러 간부들은 다들 선거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시에 유감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알 수 있었다. 다만 저기에서 이제 사드 4기냐 네. 발사대 4기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28일 날 같은 경우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하고 한민국 국방장관이 같이 점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민국 국방장관이 사드 4기 이 얘기는 사드 포대 4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민국 국방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점심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니까 좀 아닌 것 같으면 사드 4기 그거 안 들어왔어요? 물어보면은 다시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것만 가지고 내가 분명히 사드 발사대 4기를 다시 들어왔느냐고 물었는데 거짓말을 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거는 한민국 국방장관도 말했듯이 약간의 서로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가 좀 하나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충격적이다. 이거를 30일 날 지시를 하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바로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충격적이라고 얘기한 거는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을 알고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다음에 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집중적으로 밤새 조사를 해서 네. 이게 처음에는 보고서에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고서에 이게 모호하게 돼 있었구나. 그래서 의도성이 추정이 된다. 아하. 이거를 뒤늦게 한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지시도 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이게 보고하지 않은 것을 알고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네. 그리고 이 전체가 아까 우리 이재명 차장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전체가 과연 26일 날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6일 날 오후 저녁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직접 불러서 국방부에 있는 정책실장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관계자한테 듣다 보니까 이게 인지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미 그때 들은 거 아니에요. 과거에 이미 국민들한테 보도가 됐지만 어쨌든 보고는 그날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이거를 의도적으로 과연 한민구 장관이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네. 어떤 그 목적이 뭘지 네. 그걸로써 한민구 장관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그런 것들을 이득도 없고 네. 감추려고 하더라도 며칠 가지도 못하는 일이다. 네. 이걸 과연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보고를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이 사드 사기냐, 사드 발사대 사기냐,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 차이가 클 수 있다. 이 부분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해명이 있었습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약간 한 3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에 브리핑을 할 때는 사드 4기가 배치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거기서 그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그렇게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문제는 배치는 당연히 안 돼 있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모 캠프에 있다. 이렇게 지금 아마 최초의 보고에서 그렇게 들어갔을 텐데 따라서 기자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도대체 배치를 물어봤느냐 아니면 반임을 물어봤느냐 그랬더니 다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말을 바꿔서 반입으로 했다. 그러니까 들어왔느냐고 물어본 걸로 정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에서도 반입과 배치 그리고 전개 이런 단어들을 조금 혼동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요. 네. 제가 여러 사드 관련해서 토론회도 나가보고 했는데 네. 사드에 이 발사대가 6기나 있고 네. 이 발사대 하나마다 발사관이 8개가 있다는 사실. 네. 그리고 한 번 발사하면 다시 발사하는 30분이 걸린다는 사실. 이런 기초적인 것조차도 아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죠. 사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사드까지만은 알지만 사드의 구성,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발사대 몇 기가 한 세트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도 청와대에서 안보실 관계자들이 그거를 모르고 보고를 들었을 리는 만무한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 청와대에서 얘기를 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 보고서가 누락이 된 부분, 도대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누락이 됐는지 그러면 국방부에서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저희가 다시 재현을 해봤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된 겁니까? 예, 처음에는 이제 6기의 발사대가 지금 공공으로 해서 아마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보안상이가 공공 캠프에 보관돼 있다라고 정확하게 네. 명기가 되어 있고 앞으로 지금 아직 배치를 안 한 네. 4기의 발사대를 앞으로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이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하반기 중에 하겠다고 네. 국방부가 이미 밝힌 사안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었는데 네. 나중에는 이 부분이 다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한반도에다가 전개한다 하는 식으로 한번 바꿔봐 주시죠. 예. 그렇게 아주 모호한 방식으로 한국에 전개됐다. 네. 아주 이거는 전개됐다라고만 하면은 일단 한국에 갖다 놨다. 뭐 이 뜻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반입했다 이렇게 본다면 전개 다 된 거고 네. 배치한 것까지 하면 아직 전개 다 안 됐는데 저거는 전개를 다 안 한 건데 네. 저는 허위 보고죠. 만약에 배치한 것까지 지금 포함시킨다면 레이더를 가동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북한이 요금미사일 쐈을 때도 네. 사드 기지에서 그걸 이제 추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전개됐다는 표현이 틀리거나 잘못된 건 아닌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한국에 전개됐다는 얘기는 당연히 반입됐으니까 전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배치된 건 아니지만 한국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네.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거짓말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이 또 국방부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26일 날 안보실장에게 보고를 한 건 맞지만 그 전에 보고에서 누락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국정기획위원회에다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안보실장한테 보고 이미 했습니다라고 한 부분이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사드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가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집권하고 나서 양쪽에서 사드 관련해서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거나 네. 그래서 어떤 사드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우리가 가져갈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서로가의 불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네. 국방부가 뭔가 이제 민주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방부가 뭔가 몰래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신을 갖고 있고 국방부에서는 현 정부가 사드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동거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결국은 이런 사태를 갖고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까 앵커께서 국정기획위원회에 25일 보고를 안 했다. 네. 보고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되는 모든 내용들은 그 다음에 대변인이 다 국민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네. 발표를 하고. 그런데 이 사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드의 첫 번째 반입과 배치 이 부분은 이 미군 부대에 어떤 무기를 배치하고 하는 거는요. 미군과 우리가 서로 공개 여부를 합의해야 됩니다. 네. 근데 미군 측에서 첫 번째 거는 공개하자 해가지고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안은 이게 군사 기밀로 놓고 왜냐하면 언제 거기다 할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은 적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자리니까 그거는 비밀로 하자라고 합의를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2급 비밀로 돼 있었기 때문에 군사 비밀이었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는 공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자체를 보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옳다. 네. 다만 그러나 청와대 대통령이라든가 국가안보실장 여기는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네, 통수권자니까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될 그렇죠. 부분이었죠. 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런 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얘기인데요. 들어보시죠. 이미 언론에도 그동안 6기가 다 한꺼번에 한 세트다 이렇게 해서 다 보도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당연히 사드 한 포대가 설치된다는 거는 상식적인 거일 수도 있지 않나. 사드 문제는 원래 그 6기가 한 세트잖아요. 그래서 이미 4기가 에 대한 보고를 안 했다는 게 조금 약간 납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정치적인 것 아닌가. 자, 지금 나경원 의원이 말한 정치적이다 이 말은 사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각 구성을 하면서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이런 주제들을 좀 덮기 위한 그런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정치적 의미가 있다면 자, 이 한미 정상회담 또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를 둘러싼 우리 새 정권의 포지션, 위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립하고 가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또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선한 의도를 만약에 청와대의 네. 선한 의도를 본다면은 지금 현재 사드의 이 비용 문제를 가지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 이거 한국이 이득을 봤으니까 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사드 배치 비용을 직접 내놓지 않는다면은 한국의 다른 군사 주둔비에서 좀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야 이거 우리하고 잘 협의도 안 되고 나한테도 잘 보고도 안 됐는데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있느냐 하고 어떤 그런 사드 문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꼬투리를 잡을 만한 걸 우리도 하나 갖고 있자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냥 순수하게 대통령한테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제대로 보고 안 됐다. 이거는 화를 낼 만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건 있는 그대로 그걸 해석을 해야지. 이걸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중 정상회담까지 이렇게 연결시키기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음 소식은 저희 채널A 탑10 팀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확인해 보시죠.